안녕하세요. 알아두면 괜히 똑똑해 보이는 부동산 상식 알똑부에 불과하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부동산 실무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 면적은 건축 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 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토형 면적을 말합니다.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을 합산합니다. 건폐율의 제한 목적은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채광, 통풍, 일조 등의 공간을 만들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함입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즉, 이 건폐율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 조례에서 따로 정하면 그 건폐율을 적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들의 연면적을 합산하게 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고 건폐율과 함께 해당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된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다 한도는 각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 주거지역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 중심상업지역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 상업지역 3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100% 이하,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 이상 400% 이하,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상 80% 이하. 용적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본 이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이번엔 실무에서 어떻게 이용되나 확인해 보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침 지인이 전원주택지로 안성맞춤인 땅이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나 휴대폰 앱으로 카카오맵을 열고 주소를 입력해 보아요. 이 주소지 땅에서 여기 바다가 멀지 않아 바다 조망권이 확보된다면 전원주택지로서 훌륭할 것 같네요. 로드뷰도 확인해 볼게요. 바로 여기 이 밭이 현재 주소지이고요.
여기 바다가 보이고요. 2층 이상 높이에서는 바다 조망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으로서 괜찮은 입지인지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이 땅이 건축 허가가 나는 땅인지와 어떤 규제 사항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지만 오늘 시간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영상이므로 다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규제 사항은 배제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땅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이런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망이 잘 되어 있답니다. 루리스라는 홈페이지 혹은 앱을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클릭하시면 이 주소지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소지가 자연 녹지 지역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울산의 자연 녹지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찾아봐야 하겠네요. 아래 용적률과 건폐율을 클릭하시고 울산시 조례 중 찾아보면 되는데 보통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울산광역시의 자연 녹지 지역의 용적률 100%와 건폐율 20%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엔 토지의 20% 비율만큼 건축 면적으로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은 100%이므로 5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나 아쉽게도 자연 녹지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4층 이하로 별도의 행위 제한이 있어 실제로는 4층 이하까지 가능하답니다. 이런 토지 개발이나 건축 행위 허가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구독 신청해주세요. 구독하시는 김에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알면 괜히 똑똑해 보이는 부동산 상식 알똑부의 불가하옵니다였습니다.